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기영도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자, 기영도라는 작가는 일단은 삶이 자체가 좀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어려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요. 어머니가 가사를 책임졌어요. 그리고 누이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 집사야 권사야한테 이렇게 그 성범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러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와서 그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학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광주 민중항쟁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영도에게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 그 다음에 누이의 죽음, 광주 민중항쟁을 통해 수천 명의 죽음, 뭐 이런 우울한 상황들이 이제 목격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어머니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빈곤한 삶,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근데 기영도도 결국 뭐냐면 1989년에 극장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뇌졸중에 걸려서 아버지랑 똑같이 죽습니다. 자, 이런 기영도의 삶은 그런 어떤 삶의 우울한 삶, 그러니까 삶의 우울함이죠. 이 삶의 우울함과 그 다음에 죽음의 모티프가 걸려요. 죽음의 모티프가 걸리고 이 죽음의 모티프는 항상 누구랑 걸리냐면 누이랑 같이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기영도의 시에서는 무슨 이미지가 보이냐면 유동 이미지가 보여요. 유동 이미지인데 좀 가벼움의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 유동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삶의 불안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게 기영도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엄마 걱정이라는 시도 이제 이러한 그 기영도의 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뭐냐 엄마 걱정은 기영도의 어떤 그 슬펐던 유년기의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라는 점에서 또 하나 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자, 작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느낌을 한번 볼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열무 30단이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또 안 오시네 나왔죠? 근데 찬밥처럼이란 말 보죠? 그 다음에 아무리 천천히. 이걸 밑줄 좀 많이 칠 거예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안 들리네 나왔죠? 자,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빗소리. 자,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예, 방에 혼자 있는 건 무섭고, 그런데 엄마는 안 오시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하고 나와 있죠. 이 윗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아랫목과 아랫목의 반대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보일러방이니까. 근데 옛날에 연탄 떼던 방에서는 연탄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이 아랫목에 따뜻한 데고요. 윗목은 이제 멀리 있어서 추운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년의 윗목 횟수는 뭐냐면 내가 아주 그냥 추웠을 때.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나타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시는요. 안 오시네. 가 반복되고 있고 유사한 걸로 안 들리네가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해가 되면서 결국 안 오시네, 안 들리네가 일단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곳이 결국 뭐냐면 단지 어머니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퇴근을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런 거는 결국 뭐냐면 이제 모성의 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기영도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병석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 나갔단 말이야. 결국은 집안에 항상 있으면서 밥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어떤 모성으로서의 어머니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성의 부재 또는 모성의 결핍 자, 이런 것을 안 오시네 안 들리네와 같은 시각과 그 다음에 청각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어주시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이제 열무 30단이 나오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쵸? 열무 30단 하면 30단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남학생들도 다 들기 힘들걸요. 근데 이걸 갖다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직업이 채수장사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무게가 나오는 거죠. 이 무게. 무게가 물리적 무게로 드러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는 것을 중량으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찬밥처럼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담겨있는 모습이 찬밥처럼 되겠단 말은 버려진 느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뭘로 이어지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모성의 부재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한껏 받아야 될 나이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밥처럼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춧잎이 나오는데요. 이 배춧잎이 아까 선생님이 기영도의 시색에서 얘기하는 유동 이미지에 해당이 된 겁니다. 배춧잎은 결국 뭐냐면 요새야 배춧잎은 10,000원짜리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여기서 배춧잎은 결국 이리저리 발에 차이면서 버려진 존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나오면 발에 밟힌 배춧잎에 버려진 배춧잎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어머니의 지친 모습이 타이어드한 거 아니냐. 결국 뭐냐면 이렇게 갈기갈기 뜯겨진 배춧잎으로 연상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의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불안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박타박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쵸? 예. 또다시 하루 동안 고생했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예. 그리고 자, 금단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라고 나오는데 이 빗소리는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요. 이건 또 해야 될 거야. 이건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문학이야. 시든 소설이든 간에 이 문학에서 이른바 이제 뭐냐면 이걸 소음이라고 합시다. 소음. 이 소음이 나오는데 이 소음이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적 갈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빗소리를 통해 빗소리를 듣고 있는 거는 듣고 있는 시적 화자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데 결국 뭐냐 엄마 왜 안 오지? 맞잖아요. 그렇죠? 아 무서워 죽겠는데 엄마 왜 안 오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일단은 결국 뭐냐면 부정적 내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아주 먼 옛날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아주 먼 옛날인데 그냥 옛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굳이 아주 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미 물리적으로 아주 먼 옛날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와 상반이 돼요. 아주 먼 옛날의 사건인데 지금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실제 하는 이 사건과 시간과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보이는 거야. 실제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내가 인식하는 시간은 지금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아주 먼 옛날과 지금도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도 나한테 생생하다는 이 정서의 강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는 자,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나오는 거예요.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내가 성장기 때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이 결국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데 이것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 비록 힘들었지만 그 당시는 어머니가 살아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은 엄마 걱정이라는 건 자기 걱정밖에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시는 이 제목에서 1차 주제가 나오고요. 제목에서 1차 주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게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주제, 결국 이제 어머니를 주체로 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의 그 본문이죠, 본문. 이 본문에서 2차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2차 주제가 결국은 어린 시절에 결국 뭐냐면 모성의 부재를 경험했던 마음의 상처. 오케이? 이 상처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면 이 시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